자, 오늘은 제가 상가 사무실뿐 아니라 모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진짜 상당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상가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거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또 잘못 알거나 내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번에 걸쳐서 숙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을 서류를 띄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어필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넘어서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띄고 나서 일단은 그걸 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띄는 부분은 뭐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저희가 중개를 하면서 아니면 계약서를 쓰면서 가장 표본으로 삼는 서류인데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공통점은 둘 다 현소유자가 표시가 되고요. 두 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권을 보는 건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고 면적이라든가 용도를 보는 거는 건축물 대상이 우선이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일단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누가 주인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어, 어떤 쪽으로 뭐 융자가 잡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면적이 여기에 전용 면적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띄는 거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서 뭐 돈을 내면은 사실은 아무나 뛸 수 있어요. 뭐 일반인들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하고 면적하고 둘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현 소유자가 표시가 되기도 하죠. 그 권리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명의자가. 근데 간혹 저도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명의가 등기부 등본하고 틀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명의자는 일단은 권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우선순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이 등기부 등본하고 틀릴 때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정부24 같은 데서 아까 등기부 등본은 유료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요것도 아무나 뛸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일단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띄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내용 보는 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주소가 신주소가 이제 바뀐 지가 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상으로 뛸 때는 아직까지는 신주소보다는 구주번으로 많이 검색을 하고요. 구주번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도 사실은 물건에 표시를 할 때는 등기부 등본하고 동일하게 구주번으로 계약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주소를 적을 때는 또 신지번으로 적는 게 보통은 관례처럼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꼭 뭐 신주소로 해야 된다, 구주소로 해야 된다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건물의 용도와 층 면적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표시 면적으로 건물의 대지 면적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띈 거는 내가 이게 언제 띄었는지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잔금을 하시거나 명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게 지금 누구의 명의인지 옛날에 띈 거를 보여주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실시간으로 가장 뭐 최근에 띈 걸로 만약에 오늘이 계약이다. 그럼 오늘 한번 띄워야겠죠. 그 다음에 뭐 내일이 잔금이다. 그러면은 내일 잔금 때 바로 앞전에 띄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이제 두째 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샘플로 띈 거예요. 유스페이스 1의 제 10층에 제 A동의 1009호인데 10층 A동의 1009호가 면적이 422점 뭐 얼마다 했더니 이게 이제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표시된 면적이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에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전용 면적, 분양 면적으로 지금 표시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전용 면적이 실사용 면적, 실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거는 실사용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거는 이 대지권 전체 면적 중에서 내가 땅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갑구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소유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명의자인지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는 건물의 첫 등기,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이제 이거 건물을 갖다가 등기를 해서 받았느냐, 유스페이스라는 이제 지주사가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때문에 이제 가등기가 경기도에서 되어 있다고 했죠. 전매 제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걸 가등기를 해놓은 거죠. 니네 함부로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가등기 매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자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신탁회사로 잠깐 넘어가요. 신탁이 돼가지고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다우 신탁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2012년 3월 10일에 해가지고 여기 뭐 주식회사 뻥뻥뻥 해가지고 분양자 또는 매수자로 이전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발급 시간하고 열람 시간이 표시가 되니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하다, 틀리다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요번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어, 표지 부분하고 갑구를 봤는데 이번에는 을구를 볼게 돼요. 을구는 뭐냐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게 누구 건데 얘가 누구한테 얼마 정도로 돈을 이제 빌려 썼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누구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 등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발급 시간이나 열람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담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통 표시가 많이 되고요. 은행권 쪽에서 보통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상 금액에 은행에서도 이제 이거를 갖다 안정권을 갖다가 잡게끔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120%를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담보라는 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받았을 때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2번, 3번을 갖다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묶어갖고 공동담보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이 따로 또 이렇게 등기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개를 갖고 있었을 때 일단은 소유주가 다수의 물건을 소유할 때 이런 형태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기로 할게요. 아까 등기부등본은 소유라든가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는 이 건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사항하고 면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소는 동일하게 부지번으로 검색해도 신주번 이렇게 다 찍혀서 나오고요. 지금 현재 제2종 근린생활 일반 음식점 아까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용도가 지금 현재 근린생활 시설이다. 그 다음에 면적이 40점 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점 이사는 아까 등기부등본하고 동일하게 이게 실면적,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소유주 내용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공용 부분에 이렇게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로비, 기계실, 뭐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하고 이 두 개를 다 더해서 합친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양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 면적이라고 해도 전용 면적 안에서 보통 쓰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안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 면적 자체로 인해서 또 뭐 관리비를 책정화를 한다든가 전용 면적을 사용을 하지만 분양 면적으로 또 이거를 갖다가 따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이거는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은 용도를 변경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불법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용자로서 이게 많이 이제 용자가 되어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냐 안 위험한 물건이냐라도 임대차를 우리가 할 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게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건축물의 면적 단위 제곱미터와 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예전에 이제 관례적으로 평을 많이 써갖고 지금도 사람들 인식에는 사실 평이 좀 익숙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미터법을 갖다가 이제 나라에서 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쓰라고 해서 제곱미터로만 이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상호 간에 요거를 갖다 변환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같으면은 이거를 어설프게 변환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짜리까지 정확하게 변환을 해야지만 크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점 최대한 뭐 4자짜리까지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할 땐 2채짜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평이라고 하면은 3.3058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고요. 1제곱미터는 0.3025라고 평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평이 3.3058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게 편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외우셔서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요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가 10m가 1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곱하기니까 면적이. 근데 이 100제곱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0m일 수도 있고요. 가로가 5, 세로가 20이래도 면적은 동일하겠죠. 둘 다 100제곱미터이고 이 100제곱미터를 지금 평으로 나누면은 3.3058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 30.24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변환을 하는 공식은 그 제곱미터 100을 나누기 3.3058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평에서 제곱미터에 변환을 하는 공식은 곱하기 3.3058.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서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편하게 3.3058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쓰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큰 면적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임대료라든가 매매를 갖다 계산을 할 때 상당히 오차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되니까 외우실 때 꼭 3.3058까지 외우시고요. 쓸 때 소수점 두채짜리까지는 꼭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정리를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많이 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면. 자, 전용률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높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높다는 얘기죠. 자,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하고 면적의 실질적으로 이제 비율인 건데 용적률 자체도 사실은 높으면 좋겠죠. 건폐율도 사실은 높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실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 면적이라는 거는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 뭐 건축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용률 말고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크게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료율이 높으면은 사실은 실사용 면적이 되게 많아서 좋을 수는 있는데 뭐 굳이 나쁜 단점을 찾자고 하면은 그만큼 뭐
이거를 갖다가 생활하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에 대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럭셔리한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지하 주차장이 널찍하고 휴게 공간이 넓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전용률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보통 테크노밸리나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3%에서 40, 한 7% 정도 나오는데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5에서 한 5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전용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적률하고 건폐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시행을 하는 게 아니면 사실 끌게 쓸 이유는 많이 없기는 한데 기본적인 정의는 좀 아셔야지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에요. 용적률이 높다고 하면 사실은 건물을 높게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편의시설이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뭐 용적률이 뭐 800%다, 1000%다, 뭐 그렇게 되면은 막 층수가 뭐 50층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낮으면은 뭐 성남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갖다가 낮게 해서 올리지 못하게끔 이걸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성질은 좀 비슷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것도 높으면은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겠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니까 뭐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축을 100을 하게 되면은 땅이 하나도 없이 건물이 올라가니까 빡빡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쾌적하진 않겠죠.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들인 것만큼 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니까 좋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를 갖다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공법상이나 정해진 부분에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빡빡하게 건물을 올릴 때 이거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이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 자, 용어 중에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개를 하면서는 가장 많이 상가 사무실을 하중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분양 면적이 이제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합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전용 면적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왜 따지냐면은 주체 대수를 뭐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책정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전용 사무실에서 보증금과 월세, 뭐 매매 금액을 책정할 때 이 분양 면적으로 해서 띡 던져줘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분양 면적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제곱미터, 구 45평이라고 치고요. 무료 주차가 한 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분양 면적 45평당 한 대가 되는 거죠. 실면적 45평당 한 대가 아니라는 거죠. 관리비가 3.3제곱미터당 구 한 평당 1만 원이라는 거는 분양 면적당 관리비가 1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면적당은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50만 원에 5만 원이라는 것도 분양 면적 예를 들어서 한 평당 50에 5만 원이라는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될 거고요. 전용 면적은 실면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물마다 전용률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전용률이 되게 뭐 50% 이상이 나오는 건물도 있고, 뭐 테크노밸리처럼 뭐 40%한 중반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분양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대부분 실면적으로, 전용 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신데, 몇 평이 필요하신데, 그래야지 좀 감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실들은 분양 면적 한 100제곱미터가 한 45에서 50제곱미터 정도 전용률이 한 45에서 50%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요. 손님과 면적을 할 때는 꼭 전용 면적인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분양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차가 클 수 있으니 손님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전용 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하고 전용률 계산하는 건데요. 처음에 상가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무실에 이제 임대료하고 뭐 전용률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냥 계식으로, 계산식으로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되게 낭패를 크게 봅니다. 얘기 자체가 안 돼서 요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샘플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무실의 분양 면적 330제곱미터, 구 100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전용모로 따졌었을 때 보통 테크노밸리 기준으로 한 46평, 7평 정도 나오는데 3.3제곱미터 한 평당 50에 5만 원으로 맞춰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담당들이 이렇게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가 무슨 얘기예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부동산들이 이걸 갖다가 오히려 예, 그러면 얼마니까 얼마가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상기 내용은 분양 면적 곱하기, 그러니까 100평 곱하기죠. 50에 분양 면적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00 곱하기 50만 원, 10 곱하기 5만 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2021년 11월 기준으로 사실은 요거보다 임대료 산출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어요. 테크노밸리 기준으로는요. 건물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분양 면적 100평,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46평, 7평 정도 나오면 5천에 500보다 지금은 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자, 반대로 사무실이 전용률이 47%인데요. 전용이 지금 47평이래요. 근데 3.4제곱미터당 40에 4만 원을 맞춰주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47평이니까 일단은 전용률을 알고 있으니까 전용 면적, 전용률을 통해서 분양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분양 면적으로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이 47평으로 분양 면적을 구하면요. 47평에다가 우리가 전용료 47%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서 아까 위에서 했었잖아요. 47평이 분양 면적이 100평이었어요. 100평이니까 40에 4만 원이면은 지금 현재 4천에 부가세 별도에 4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요즘 물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요 정도 시세는 없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5천에 500보다도 더 높게 금액이 나옵니다. 사무실 전용 면적이 330제곱미터 900평, 전용 면적이 45평인데 전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전용 면적에다가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을 구해야지 전용률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면 45.1%가 전용률이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 담당들이 이제 전용률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사무실 전용 면적이 50평이고 전용 면적이 50평이에요. 전용률이 46일 때 분양 면적. 아까 우리가 한번 구한 계산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50평에다가 전용률을 나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약 358.7제곱미터에서 108.5평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 면적이 분양 면적하고 비율이 전용 면적의 2배보다 분양 면적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기준으로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분양 면적이 전용 면적을 만약에 봤었을 때 분양 면적의 전용 면적이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팁을 좀 드리면요. 사무실 분양 면적이 500제곱미터 951.2평이고 전용률이 45평이면 전용 면적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양 면적이 151평이니까 전용 면적은 이거의 반보다 좀 작게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계산을 해볼게요. 500제곱미터 951.2평에 전용률 45%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225제곱미터 968평. 자, 봤죠? 151의 반이니까 70보다 좀 작은 68평, 75보다 작은 68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일단은 전용하고 분양 면적하고의 비율이 분양 면적이 1대 2인데 분양 면적이 2보다 조금 더 크고요. 전용 면적이 1보다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팁을 드리면요. 일단은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용 사무실의 임대료 및 전용료 계산하는 거는 여러 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무실 중개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낭패를 봅니다. 꼭 명심해서 요거는 하셔야지 돼요. 자, 이 부분은 뭐 중요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팁이니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실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월세 곱하기 100에 플러스 보증금하고 여기에 0.9% 물론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0.9%를 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얼마가 나와요? 라고 이제 임대 담당이나 임대인이나 아니면 손님이 물어봤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보증금 5천에 500.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게 분양 면적 100평에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한 46평, 47평 정도 사무실이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5천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500 곱하기 100에 0.9를 하게 되면은 495만 원에 저희가 일반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저희도 다 끊거든요. 그래서 VAT 별도가 나오고요. 보증금 6,800에 681대 중개수수료는 6,800을 더해주는데 680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0.9 하게 되면은 673만 2천 원의 VAT 별도.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용 사무실의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한 달 임대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꼭 맞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손님들한테 한 달 월세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무방한데 정확하진 않지만이라는 말을 꼭 하면서 그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사무실의 중개 수수료는 보통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 월세 정도다. 그거를 갖다가 인지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상 오늘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면적에 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상가 사무실 실무 중에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 1, 2, 3 중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주차 대수라든가 아니면 중개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은 꼭 잘 아셔야지 됩니다. 요거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선 수치 하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아니면은 그리고 뭐 원 단위까지도 계산을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소수점 자리까지 다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상가 사무실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은 몇 번에 걸쳐서 꼭 숙지를 하셔야지 됩니다.